내일장을 더 빠르게 준비해보는 시간 급등포착 9시. 안녕하세요, 최민주입니다. 휴장일을 앞두고 돌아온 목요일장 국내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부터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간밤 미국 증시에서 이 기술주 중심의 약세를 조정이 나타난 데다가 중동 정세 리스크가 다시금 부각이 됐고요. 최근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줬던 이 반도체와 AI 관련의 대형주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반도체 대형주가 쉬어가는 사이에 코스닥 시장에서 다시 활력이 불어났는데요. 오늘 시장은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가 부각이 된 하루였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미국 CPI 발표와 연준의 금리 경로를 앞두고 오늘의 흐름 속에서 포착해볼 수 있는 이 급등의 시그널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급등 포착 9시 출발합니다. 내일장을 미리 대비하면서 더욱 뜨거워지는 투자 전략의 시간이죠. 오늘은 웃는 고수 윤한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역시 은둔의 고수라는 말처럼 시장의 고민을 진짜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 화요일 날 전문가님께서 코스닥의 이 키 맞추기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코스닥이 오르면서 짚어주셨던 업종들까지도 같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코스닥 시장 이렇게 오를 줄 아셨나요? 진짜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가요? 제가 화요일 날 방송이었죠.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코스피보다 이 코스닥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이 됐고 그간 반도체 종목들의 수급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와중에 이 코스닥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구성되어 있는 이 바이오 섹터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선거 이후에 금일장부터는 바이오 종목들의 약진이 두드러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에 맞춰서 이때까지 빛을 발하지 못했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까지 골고루 따뜻한 온기가 퍼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일 심심한 장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코스닥 종목들 덕분에 그래도 매매하기는 꽤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 말할 거 없이 우리 코스닥의 차트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 코스닥 차트를 보면 제가 그제 말씀드렸던 형태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이 코스닥의 경우에는 위쪽 상단에서 박스권을 지속적으로 만들면서 두터운 매물대를 형성해 줬습니다. 이 박스권의 길 자체는 그 길이가 길면 길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 박스권의 길이가 길어진 만큼 하단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속해 있는 이 코스피 섹터군에는 이전의 호재를 뛰어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코스닥의 중소형주 위주로 수급이 이동할 경우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형주를 저 밑에서 들고 있는 분들은 굳이 매도를 하면서 현금화를 100% 한다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간 빛을 발하지 못했던 이 중소형 종목들에도 집중할 시기가 곧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네, 순환매가 기대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장의 분위기도 내일의 가능성으로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내는 이 신호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뜨거워지는 시장 속에서 종목들 또 하나씩 포착이 될 텐데요. 오늘도 주식의 고수가 될 수 있도록 투자의 노하우와 시장의 이슈, 방송 말미에는요. 윤하식 전문가님의 숨겨진 히든 종목까지도 알차게 전해드릴 테니까 이 급등 포착 9시 끝까지 또 함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흐름 속에서 또 내일의 기회를
이슈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지금부터는 이 특징 섹터를 알아보는 시간 통해서 시장을 흔든 테마와 이슈들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슈 올라와 있네요.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격의 액침 냉각 이제 시작이다 이슈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좀 투자의 방향을 잡아줄 이 첫 번째 액침 냉각 섹터 특징주와 함께 살펴주시죠. 자, 이 액침 냉각 하면은 네. 사실 그렇게 시장에서 많은 종목이 있지는 않은데 이 액침 냉각이 사실 이 순환매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즉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먼저 상승을 하면 그 뒤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나 이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뒤따라서 수급이 확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이 액침 냉각 관련주 하면 이 종목 진짜 빠질 수가 없죠. 바로 GST입니다. 사실 이 GST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봐왔던 종목이고 우리 수강생분들은 이 GST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또 지나고 나면 모든 종목이 이제 올랐던 종목들이 다 좋아 보이고 또 하락한 종목들은 아 내가 봤을 때는 좋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제 견해로는요. 이 액침 냉각 관련주는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GST는 이 사실 액침 냉각 관련주 중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띠고 있는데 이 액침 냉각은 이 서버나 반도체, GPU 같은 이 전자장비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냉각액 속에 직접 담아가지고 열을 식히는 방식을 바로 액침 냉각이라 그러거든요. 즉 액침 냉각은 전력 사용량을 크게 개선 가능하고 대표적인 이 GST 국내 시장의 경쟁 업체로는 KM솔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KM솔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GST는요 이미 이 분야에서 수년 동안 사업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액침 냉각 관련주들은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사업 위에 신규 사업으로 액침 냉각을 추가한 거거든요. 즉 시장에서는 후발주자 역할을 하기에 그런 이제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죠. 즉 GST가 액침 냉각 분야에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시장도 지금 이 GST를 대장주로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99억 원에서 약 202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 GST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반도체 시장의 사이클이 정점이 다다를수록 이 GST도 그 사이클에 맞춰서 한 단계 더 퀀텀 점프를 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 차트 한번 빠르게 같이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약 8,800억 원 정도예요. 근데 이 종목 한번 주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식 종목 중에 나 혼자 막 소외주라고 알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아 이거 지금 현재 주가 상태에 비해서 너무나 싸졌는데 이 종목 지금 안 사면 꼭 나를 버리고 갈 것만 같은데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종목은 어디까지나 초대형주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에만 속하는 매매법이고 특히 이 중소형주 시가총액 1조 원 이하에서는 가는 종목이 더 잘 간다고. 왜냐하면 이제 될 놈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막 나만 알고 있는 소외주보다는 이런 시장에서는 가는 종목을 더 강하게 공략하는 것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이 GST 같은 경우에 2020년도부터 2026년까지 자그마치 6년 동안 이어져 왔던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도 정말 강력한 거래량과 거래 대금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같은 신고가 돌파 자체는 이 종목에 그만큼 수급과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뜻이 되겠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신규로 매수해 보실 분들은 약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사이 입 벌리고 입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셨다가 한번 분할 매수를 해 보시면 그래도 하반기까지 이어질 반도체 사이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요. 이 GST 말고 제가 한 종목 또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K엔솔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K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침냉과 관련주들 중에서는 이 GST 다음 가는 후발주자로서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K엔솔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GST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K엔솔을 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테마주 특히 시총 1조 원 이하의 또 스몰캡 종목들 가운데서는 절대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의 대장주가 갔으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싼 2등주, 3등주를 매매하지 정말 주식시장에서 위험한 방법입니다. 특히 K엔솔 같은 경우에는 액침 냉각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실제 데이터 수주 규모가요. 주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까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또 시가총액은 1,500억 원이거든요. 1,500억 원인데 이제 기관들이 스몰캡 종목으로 판단하는 기준점이 시가총액 약 2천억 원입니다. 근데 2천억 원 밑에 종목은 당연히 변동폭도 크고 기관 수급과 외국인의 수급만으로 이 수급적인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차트 자체도 위쪽에 매물대가 강하게 쌓여있는 상황 속에서 주봉의 거래량도 아직 완벽한 추세 전환을 했다고 보기에는 약간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GST 먼저 보시라. 그 다음에 GST가 상한가를 가고 추가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해 줬을 때 이제 당일 매매로 K엔솔 단기 트레이딩 정도만 가능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우리 소중한 시청자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로 액침 냉각 짚어주셨습니다. 추가 상승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는 종목 더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시면서요. 두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GST와 K엔솔을 짚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테마로 AI 관련주 부활의 신호탄일까 이슈 올라와 있는데요. 화요일 날도 AI 관련주를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관련 종목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진짜 마음속으로 오늘 아침에 네이버 한 만세 삼창을 부르고 왔습니다. 네번 세상에서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이 네이버에 대해서 우리 고무반 분들께 또 방송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었고 특히 이 AI 시장 개화에 맞춰서 오늘 시장에서만큼도 네이버가 빠르게 하락분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화요일에도 짚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화요일에도 네이버를 짚어드렸고 네. 오늘 또 네이버에 이어서 마음 AI와 같은 이 정통적인 AI 중소형주 종목들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AI 관련주의 강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네이버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화요일날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주구장창 네이버 설명드렸고 오늘 저희 고무방 들어오신 분들한테도 네이버 하면서 말씀해 드렸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 사람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설명을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 네이버에 대한 집중도 또 될 종목만 된다,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이다 이런 거를 우리 시청자님들이 똑똑히 집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네이버 같은 경우 일단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차트 한번 볼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위치 자체가 바로 여기였거든요. 제가 오전 시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시초가에 사지 마시고 25만 원 전후에서 그때 좀 기다리세요. 25만 원 초반대 라인에 매수를 하시면요. 그래도 우리가 오늘
최저점에서 매수하는 거나 다름없게 될 겁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장 후반부에 바로 급등을 해줘가지고 약 3% 정도 단기 매매로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한 피지컬 AI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그 별개로 대형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대형주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은 모두 지수 추종 종목이에요. 즉 지수를 이기는 종목들은 사실 대형주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즉 아무리 이 기업의 내용이 좋고 실적이 좋고 매수세가 좋아도 지수를 이길 만큼의 시장 상황을 이길 만큼의 폭발적인 상승세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그에 맞춰서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네이버 종목 제가 한번 가져와 본 겁니다. 추가적으로 차트를 설명함에 앞서서 제가 뭐 또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바로 우리가 이런 대형주이다만큼 이 기관 수급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오늘 시장이 어려운 와중에도 제가 엄청나게 강조드렸던 수급 하나 있죠. 시장의 메이저 수급은 뭐다? 우리 애청자분들 딱 두 가지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에서는 안 들려도 이 마음의 소리로 다 듣고 있습니다. 바로 금융투자와 투자신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투자신탁 수급도 일부 이탈이 했긴 했지만 이 장기적이고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띠는 이 연기금의 수급 또한 아주 건실하게 들어와 줬고요. 또 금융투자 수급 자체는 약 5만 주가량 아주 건실하게 들어와 줬습니다. 이 같은 흐름을 봤을 때 추가적인 조정이 있더라도 매도 타이밍이 아닌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 만한 게 제 네이버의 고견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점 하나가 있어요. 화요일날 시장과 다른 점은요. 이 화요일에는 AI 관련주들은 이 바닥에서 힘을 전혀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즉 네이버의 독주 체제가 이어졌는데 이 네이버를 필두로 이 수급이 주요 중소형들 중에서도 퍼지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테마의 크기를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어요? 자, 테마의 크기가 작아요. 예를 들어서 테마의 크기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 한 섹터 안에 뭐 속해 있는 종목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반도체 뭐 소부장 기업들하면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뭐 이런 종목들은 엄청 많은데 만약에 개별 종목의 이슈로만 같다면 주성 엔지니어링 혼자 막 쭉 치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 테마가 강하려면 뭐 이 주성 엔지니어링을 필두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다 같이 상승하면 그때 아 테마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이 테마는 하루 이틀 단발적인 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장기적인 테마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꽤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 종목은 마음 AI입니다. 이 종목 약간 좀 종목 이름과 같이 따뜻한 이름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 종목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 따뜻한 종목은 아닙니다. 일단은 차트 한번 보면 이 마음 AI 종목도 사실 중소형주다 보니까 굉장히 움직임이 깔끔하진 못해요. 왜냐하면 자, 이 종목 보세요. 여기서도 등락폭이요. 사실 고가권에서 이 박스권의 저점까지 등락률만 50%가 넘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을 봤더니요. 962억이에요. 즉 적은 돈으로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윤하시 전문가 이걸 너가 왜 가져왔냐? 이거는 사실 제가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마음 AI를 필두로 테마의 크기가 얼마나 급속도로 커지는지 판단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네이버에 대한 장기적인 우상향 곡선도 뚜렷하게 그려질 것이고 특히 이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엔비디아의 아이작심 시뮬레이터를 기반으로 피지컬 AI 데이터 팩토리의 구축을 완료한
기업입니다. 즉,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실적 때문이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현재 매출은 여전히 이 AI 솔루션이나 다른 이제 사업 비중에 매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피지컬 AI가 이 마음 AI의 본격적인 실적 반영이 됐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죠. 즉, 이 마음 AI의 주가는 테마와 뉴스에 따라서 변동폭이 매우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 윤아씨 전문가의 공부방에서 그냥 데이 트레이딩, 당일 매매 위주로만 하시고, 나는 진짜 직장인이라서 아침에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이제 상사분들 눈치가 보여가지고 나 주식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네이버만 집중하셔도 충분히 좋은 매매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AI 관련주의 강세가 좀 지속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히나 네이버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 미리 좀 짚어주셨죠. 뒤에 네이버 종목 이어질 전략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또 마음 AI 종목 추가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셔야겠는데요.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시기는 하셨지만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만큼 좀 실시간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발빠른 대응 전략까지도요. 은둔고수 윤한식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테마로는요. 반도체 소부장 날아오른다 올라와 있습니다. 함께 또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에서 이 반도체 대형주들이 좀 쉬어가면서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정말 좀 확 날아오른다라는 모습이 좀 보여졌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반도체 대형주가 쉬어가면서 이렇게 빨간불을 소부장단에서 예쁘게 좀 켜줬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이 상승세 또 계속 유지가 될지 어떻게 좀 보실까요? 제가 아침에 오늘 네. 딱 8시 장이 시작하자마자 위경련이 일어났어요. 위경련이요? 제가 이 소부장 종목들을 네.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가 네네. 제가 놓쳤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정말 배가 아팠는데 네. 다행히도 추가적인 매수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이 딱 두 종목이거든요. 네.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면 이 주성 엔지니어링과 바로 소부장 종목의 대표 주자인 원익 IPS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하시면 이 두 종목 아마 무조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근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바로 이렇게 저로서도 상한가에 버금가는 상승률을 가져갈지는 몰랐는데, 그래도 오늘 코스닥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까지 큰 상승세를 불러일으킬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자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사실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내용 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요, 실제로 1분기 실적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지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글로벌 업체들의 디램 증설이 예상되면서 전공정 장비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왜 부각이 됐냐? 이 종목이 바로 ALG라는 장비입니다. 이제 기존 이게 반도체 증착 장비에 원래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은요, 바로 ALD거든요. 근데 이 ALD는요, 벽돌을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면 한 땀 한 땀씩 쌓아서 만드는 기술을 바로 ALD라고 합니다. 근데 이 ALD는요, 이게 좀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바로 씨앗을 심고 스스로 결정이 자라게 해서 이렇게 퍼지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근데 기존의 이 ALD 방식과 이 ALG 방식의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초미세 공정에서 균일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반도체는요, 이러한 평면 구조에서 수직 적층 구조로 계속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깊고 좁은 공간까지 균일하게 이 방막을 입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LG
사실 국내 이제 소부장 업체들 중에는 이 주성이가 거의 유일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실적보다는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이 종목 지금 사실 내일 바로 아침에 따라붙기에는 약간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거래량도 전고점을 형성할 때 당시에 거래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 기관 수급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 종목도 이제 밸류가 점점 상승함에 따라서 시총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 시총이 벌써 9조예요. 제가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종목 시총이 이제 막 1조, 3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였거든요. 근데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해준 겁니다. 오늘 수급을 봤을 때 수급적으로 살짝 아쉽습니다. 사모펀드 수급만 조금 들어와 있고 뭐 연기금이나 금융투자, 투자신탁 수급도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수량이 들어오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만 지금 살짝 들어와 있는데 이 같은 수급 현상은 이제 종가 베팅 한 분들이 내일 아침 시초가의 시가 갭을 살짝 띄우고 한동안 또 조정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청자분들은요, 이제 이 종목 바로 내일 아침에 막 분야방처럼 와 가자 하고 막 달려들지 마시고 약 20만 원 또 17만 5천 원 전으로 좀 조정이 발생할 때 그때 분할 매수를 공략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다른 전문가님들 방송보다 엄청 분량이 많아요. 그만큼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1분, 2분이라도 열정적으로 이제 내용 전달해드리고 싶으니까 조금 막 정신 없더라도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이 원익 IPS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오늘 시장에서 꽤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가 다 깨진 시점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내용보다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차트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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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점에서 배운 박스권이나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지지라인도 이탈하고 심지어 일봉상 121선도 이렇게 막 고개 밑으로 받고 갑자기 다시 올라왔어요. 이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유동성 소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나 금이나 이런 재화들은 이게 이 가치가 그러니까 발행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우상향하는 종목이면 누가 더 물량을 많이 내 걸로 만들어서 가져가냐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 즉 모두가 생각하는 지지라인을 한번 부시고 이렇게 올라올 때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하고 그 물량을 기관이나 외국인이 가져가는 형태의 움직임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도 시장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책에서 배운 거 말고 실전 투자 영역에서는 이런 움직임도 있다라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제가 미래 먹거리에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면 이 원익 이 종목은요 현재 돈 버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아닌 현재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라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HBM 생산이 늘어나면 증착 장비가 증가하는데 원익은 그 수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즉 AI와 HBM 사이클이 가나면 원익 측면에서는 계속 실적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위치를 가지고 있고, 이 ALG가 업계 표준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원익보다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우위에 있다고 점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는 안정적인 거 좀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주성보다 원익 IPS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인 만큼 꼼꼼한 대응 전략 굉장히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한정된 방송 외에도 시장 따라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윤한식 전문가와 함께 이 실시간 전략과 짚어주신 종목들 더욱 타이트하게 따라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통해서 들어오시면은요. 전문가님과 시장 이야기 더욱더 생생하게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은둔고수 윤한식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시죠.
이어서 우리 시장 더욱더 탄탄하게 대비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유난식의 기법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을 활용해서 이 내일의 시장 더욱더 탄탄하게 대비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11년치 노하우를 전부 담아 오셨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 화요일에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미리 좀 말씀을 주셨잖아요. 거기에다가 오늘 시장이 꽤나 어려웠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던 이 네이버 종목에다가 리가켄바이오 종목 빨간불을 또 켜줬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들 좀 어떻게 계속해서 바라보면 좋을지 전략 한 번 더 도와주시죠.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딱 두 종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급등포착 윤환식의 포착 종목 바로 네이버였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현재 가장 강한 종목이고 반도체 종목들을 제외하고 기관 수급과 외국인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당장 목요일날 시장이 어렵더라도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대비 약 4%가량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공부방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아침에 바로 이 종목 이거 그냥 본매수가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25만 원 근처 오면 일단은 우리 잡고 생각합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오후에 빠른 속도로 저가권에서 회복을 해주면서 이렇게 음봉에서 양봉까지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요일 날 특히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강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목 놓아서 목이 쉬어라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날 방송 끝나고 꿀물을 2잔을 먹었거든요. 목이 너무 쉬어가지고. 자, 바로 볼게요. 자, 이 종목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이 종목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만큼 이 바이오 종목들 지금 사실 손익비가 좋은 종목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손절가 대비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구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라고 그렇게 당차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바로 오늘 이 히든 종목 리가켄바이오였습니다. 바로 장 초반에 5%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요 이제 올해 초 아니면 4월달 5월달까지 아무 종목 사놓고 그냥 눈 뜨고 자고 일어나면 와 나도 이제 이사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냉정하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는 비법 그리고 그 후에는 오늘의 추천 종목과 히든 종목까지 알차게 가져왔으니까요. 잠깐 우리 어머님들 드라마 보는 거 멈추시고 20분만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집중이 선택과 집중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장은 예측보다는 대응이 더욱더 중요하겠다라고 또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또 알아가 봐야겠는데요. 전문가님의 이 기법 이야기 또 함께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시장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난이도가 좀 올라갔어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었는지 저희는 어떻게 또 상승할 종목을 또 잡아볼 수 있었던 건지 전문가님의 꿀팁들이 좀 궁금한데요. 네, 사실 네. 오늘 제가 이거 기법 강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이 단기 매매의 윤환식 구간을 가져왔는데 이거 제가 사실 TV에서 한 3년 우려먹었거든요. 이제 더 이 뼈국물 나올 것도 없는데 그만큼 효과가 좋았잖아요. 그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TV 나온 김에 오늘까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다음 방송부터는 제가 이제 또 새로운 이 사골 뼈다귀 하나 가져와가지고 또 한 3년 한번 우려먹어 볼게요. 오늘 좀 집중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가보겠습니다. 자, 윤환식 구간 여러분들. 우리 수강생분들 이거 이제 윤환식 하면 저도 솔직히 무서워요. 왜냐면 이 기법 자체가 뭐 기법이라긴 그렇고 이 윤환식 이론 자체가 제가 이 TV에서 노출이 많이 되고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씩 제가 이제 막 이제 어디 뭐 할인마트 때 가가지고 이제 비슷한 뭐 이런 비슷한 이름이 나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만큼 제가 중요한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 시장이 어려우면 결국 시장에서 사용하는 매매법은 뭐예요? 바로 단기 매매법이에요. 물론 더 우리의 계좌를 살찌워주고 장기적으로 계좌가 우상향할 수 있는 거는 스윙이 맞습니다. 즉 저점에서 사서 오래 가져가는 매매를 스윙이라고 하고 장기 투자라고 하는데, 근데 시장이 안 좋으면 어떡해요? 우리 그냥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고 손가락만 빨고 있고 이러진 못할 거 아니에요. 즉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리스크 헤징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이 단기 매매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단기 매매를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방법을 모르니까. 뭐 시장에는 무슨 기법, 무슨 기법, 예? 막 엄청 막 몇백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기법 상당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법에 여러분들이 매몰되는 순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주식은요, 사람들의 심리가 모이고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상승장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하락장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질리도록 지속을 해요. 즉 이 윤환식 기법은요, 내가 언제 매매를 해야 되고 또 주식의 기본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주식은 왜 상승해요, 여러분들? 실적이 좋아서, 뭐 재무제표가 좋아서? 틀린 말 아닙니다. 제1원칙, 돈이 들어와서 상승을 하는 거예요.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많을 때 이 주가가 상승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단타 끝이에요. 가장 돈 많이 들어오는 종목.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이렇게 이어져 왔던 박스권을 뚫어내는 종목. 이런 종목에서만 매매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거를 쪼개보자고요. 하루 중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온 시간대는 어딜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침에 여러분들 어디 뭐 공공기관이나 뭐 이제 회사분들 보면 화장실에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소리에 그 소리는 안 들려요. 소리는. 막 그 전쟁의 소리는 안 들리는데 고요한 정막만이 흐를 때가 있어요, 화장실에서. 그럴 때 다 주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침에 가장 많이 돈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가 어디냐, 또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매가 제일 활발한 시간대가 어디냐 하면은 장 개장 직후입니다. 8시부터 10시 30분 정도까지예요. 가장 돈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 바로 이게 윤구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단기 매매를 할 때 나는 무조건 시초가에서 매매를 끝낸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루 중에 가장 거래가 없는 시간이 바로 환구간이에요. 여기가 10시 반부터 1시입니다. 제가 모 증권사에서 전국 15일을 했을 때, 또 모 증권사에서 상위 1%의 수익률을 1년 동안 유지했을 때 이 세 가지 시간대만 지켰어요. 즉, 이 환구간 때는 이 식구간에 어느 방향으로 이어갈지 보고 매매를 결정하고 기다리는 시간이고요. 이 식구간은 종가 베팅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 속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먼저 여러분들 막 급등하는 종목들 검색식, 여러분들 제발요. 검색식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주식의 원리를 모이는데 검색식에 몇백 종목이 뜬다고 해서 그런 종목들 다 매매하실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어떤 연습하셔야 되냐면 일봉하고 주봉 보는 연습부터 하세요. 이거 굉장히 짧고 굵게 설명드릴 거니까 이거는 우리 시청자님들만 알고 계시고 자식한테도 알려주지 마세요. 그만큼 기본 원리가 중요한 겁니다. 자, 먼저 제가 이 돌파 상승봉, 이 콜 꽉봉이라고 할게요. 꽉봉이 꽉 찬 양봉의 줄임말입니다. 자, 어떤 종목이 있어요? 1년 동안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요. 1년 동안 이렇게. 그러면 이 종목이 뚝 하고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은요, 자그마치 10년 동안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어요. 10년. 이게 1년이고 이게 10년짜리예요. 그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박스권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 방향성이 정해지면 힘의 세기는 세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에서 매매하는 것보다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확률이 높겠네요. 즉,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먼저 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일봉상 신고가 자리,
또 일봉상 3일선과 5일선을 지켜준다면 그 확률은 높습니다. 또 이 박스권을 뚫어줄 때 역대 최대의 거래대금과 이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역대 최대의 거래량이 들어와주면 더 좋습니다. 바로 예시 자료 볼게요. 자, 이 종목 칩스의 미디어예요. 자, 이거 글씨가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칩스의 미디어 일봉인데 이 종목이 6개월 동안 이렇게 박스권을 그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양봉을 하나 나왔네요. 박스권을 뚫어주는. 이때 이틀 동안 일봉상 3일선과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또 이걸 뚫을 때 거래대금이 약 2,500억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 종목이 상장한 지 역대급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 날입니다. 그러면서 이 박스권을 뚫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사실 우리가 여기서 사서 6개월 기다리는 것보다 이런 구간에서 사서 바로바로 이렇게 단기 매매를 치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시간 대비 기회비용이 높은 효율적인 매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에코프로비엠. 자, 이 종목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박스 치다가 여기 뚫었을 때 거래대금이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2조 나왔어요. 2조. 그 다음에 3일선, 5일선 이틀 동안 이탈 안 하죠. 그럼 이런 종목들 매매하는 거예요. 주식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뒤에 어떻게 갔어요? 한 50%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사서 기다리나 여기서 매매하나 그 결과는 같다고요, 여러분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유한양행이에요. 이 종목 기억하시죠? 바이오 전설의 종목. 자, 이게 주봉이거든요. 이 종목 자그마치 2019년부터요. 이때까지 약 5년 동안 박스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 5년 만에 주봉 거래량 보이세요? 이거 뚫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가 거기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강한 저항은 강한 지지가 된다고요. 내려오더라도 여기서 밑꼬리 달고 쭉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먼저 보고 그 안에서 내가 세부적인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건지, 시간대는 어떻게 설정할 건지 이런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저 윤하시 전문가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이런 실전 매매 타점들, 또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지 앞으로 시장이 장담컨대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방송 하단에 보시면요, 윤하식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부방 참여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요. 지체하지 마시고 어여 들어오셔서 남들보다 앞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이 꿀팁들을 만나봤는데요. 정말 자주 강조해 주셨던 윤한식 구간이죠. 오늘 정말 마지막 강의였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시장을 포착해줄 이 윤한식 구간의 강의 또 따로 더 자세하게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더욱더 깊은 내용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통해서 전문가님의 공부방에서 또 직접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도 만나볼 시간이 됐죠. 급등의 신호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시그널 포착인데요. 오늘 윤한식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 두 가지입니다. 어떤 종목들을 주목을 해주셨을지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계속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저희는 이 시점에서 좀 어떤 종목을 골라볼 수가 있을까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주셨을까요? 오늘도 제가 가져온 종목은 네. AI 관련들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을 주셨던 종목들일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종목하면 사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들이 아마 바삐 아마 움직이셔야 될 거예요. 제가 바로 어떤 종목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조드리고 있던 이 AI 데이터 센터의 수혜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이 피지컬 AI까지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즉, 근데 여기서만 그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이 종목의 미래 가치로 움직이는 건지 이 피지컬 AI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실적이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AI 클라우드가 이미 매출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오늘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바로 LG CNS입니다. 이 종목 우리 공부방님들 조금 아쉬워요. 우리가 어디서 매매했냐면 여기서 매매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매매해서 한 이 정도쯤에 매매를 하고 나왔는데, 자, 이 종목 우리 방금 배웠던 거 우리 시청자님들 기억하시죠? 박스 쫙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약 1년 만에
역대 최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뚫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거래대금이 여러분들 얼마 터졌는지 아세요? 5조 원 나왔어요. 5조 원. 5조 원. 강력한 시장 주도주의입니다. 이거 이렇게 빠져도요. 돈이 들어올 만큼 쉽게 이런 식으로 웬만해서 못 내립니다. 즉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풍부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매수가 제가 10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분할 매수 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9만 5천 원 이탈 시, 목표가는 제가 14만 원까지 목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전략은 저 윤환식 전문가의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또 중요한 오늘의 히든 종목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히든 종목 제가 저번에 화요일에도 바이오 종목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바이오 종목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코스닥에 유입이 되고 있고 기관의 수급 또한 아주 차분히 유입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게 BBV라고 하는 기술인데,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뇌혈관 치료제나 이제 뇌 치료제에 대한 약물을 투여할 때 이 뇌 깊숙한 곳까지 뚫고 못 들어가요, 약물이. 근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는 뇌 깊숙한 곳까지 약물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기술 이전 이슈로 작년에 한번 큰 상승을 했던 기업이기도 하고 차세대 이중항체 또한 미국 임상 실험에 진입했습니다. 자, 이 종목 하면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이 했고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더 말씀드리면 모두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또 이 두 개뿐만 아니라 다수의 임상 파이프라인까지 되게 많이 보유하고 있고 추가적인 기술 이전 기대감 또한 매우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종목 기관 수급 볼게요. 기관 수급 좋아요. 오랜만에 외국인 수급 아주 잘 들어와 주고 있고 놀란 개인들 다 도망가고 있고 메이저 수급인 금융투자 수급까지 아주 알차게 들어온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손익비 아주 좋은 종목이니까요. 지체하지 마시고 저 윤환식 전문가의 공방 들어오셔서 이 히든 종목과 윤환식 전문가의 실점, 매매, 타점, 자료지까지 받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으로는 LG CNS로 주목해 주셨습니다. 앞서 짚어주신 타점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짚어주신 또 하나의 선물 같은 히든 종목은요.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단에 보시면은요. 윤환식의 공부방에서 또 함께 보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급등포착 9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